한국 기술은 이미 끝났습니다. 과거의 영광에 취해 새로운 기술을 만들지 못하는 퇴물일 뿐이죠. 우리 중국의 압도적인 기술력이 곧 세계 시장을 완전히 장악할 겁니다. 삼성, LG. 그들은 이미 저희가 만든 기술을 모방하며 겨우 버티고 있을 뿐이에요. 중국 IT 기업의 유능한 이사 리나 첸이 내뱉은 이 오만한 한마디가 결국 회사를 파산 직전까지 몰아넣는 비극의 서막이었어요. 과거 아버지께서 평생을 바친 카메라 부품 회사가 값싼 중국산 부품을 사용하려다 기술력 부족으로 실패했을 때 우연히 그 자리를 꿰찬 것이 바로 한국의 경쟁사였습니다. 어린 리나의 눈에 한국은 아버지를 좌절시킨 가혹한 존재였고 한국 기술은 과대평가된 모방품이라는 뿌리 깊은 편견과 복수심을 키우게 되었죠. 그녀는 자신만의 독단적인 결정으로 제품의 값싼 부품을 사용했어요. 이로 인해 제품의 품질은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출시 직후부터 쏟아지는 불만 전화, 온라인 커뮤니티를 뒤덮는 비난, 그리고 순식간에 곤두박질 치는 주가. 한때 모두의 기대를 한몸에 받았던 신제품은 이제 쓰레기라는 오명을 뒤집었었습니다. 투자자들은 등을 돌렸고 5개의 주요 거래처는 일방적으로 계약 파기를 통보했습니다. 그녀의 성공을 질투하던 부사장은 기다렸다는 듯 해임안을 추진하며 저희 등을 쳤고 정부의 압박까지 더해져 그녀의 가족마저 조사 대상이 되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답니다. 도대체 한 사람의 오만과 편견이 어떻게 이런 비극적인 결과를 불러왔을까요? 자만했던 그녀가 한국 기술의 철학을 깨닫고 다시 일어서는 감동적인 이야기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오늘의 충격적인 실화가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저는 중국 선전의 글로벌 스마트폰 기업 디스플레이 사업부 이사 리나 첸입니다. 신제품 개발 회의실에 들어서는 저희 등장만으로도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과거 아버지가 운영하시던 카메라 부품 회사가 한국 기업에 밀려 파산했던 아픈 기억은 제 가슴에 지워지지 않는 낙인으로 남아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의 허탈한 뒷모습을 보며 저는 한국 기술에 대한 뼛속 깊은 편견과 복수심을 키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신제품 프로젝트를 단순한 사업이 아닌 과거에 대한 승리의 증명이라고 여겼습니다. 회의 시작과 함께 스펙과 가격 경쟁력으로 가득한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띄웠죠. 삼성의 LTPO 패널은 비싸기만 할 뿐 우리 기술로 충분히 대체 가능합니다. 이 한마디에 회의실은 술렁였습니다. 저는 보급형 패널인 BOE와 비전옥스 제품을 한국 기술과 나란히 비교하며 스펙 수치가 거의 동일하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척했지만 저희 눈빛은 한국 기술에 대한 노골적인 경멸로 가득 차 있었죠. 저희 오만한 주장은 정부의 탈한국화 모범기업 지원 정책과 맞물려 강력한 추진력을 얻게 되었고 일부 임원들의 불안한 시선에도 불구하고 저희 독단적인 결정은 회사의 새로운 방향으로 굳어졌습니다. 저는 승리에 취해 미소를 지으며 한국이라는 거인을 넘어설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신제품 개발 이사회에서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어요. 그녀는 스펙 비교표를 띄우고 삼성 패널과 저희 패널의 수치를 나란히 비교했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효율성입니다. 스펙을 보십시오. 밝기, 세격, 해상도 모든 주요 수치가 삼성 패널과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오히려 가격은 30%나 저렴합니다. 이쯤 되면 삼성 프리미엄은 허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목소리를 높이며 말했습니다. 회의실 한쪽 30년 경력의 베테랑 기술 고문인 리우 부사장이 불안한 표정으로 조심스럽게 질문했죠. 리나 이사, 수치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실제로 사용했을 때의 내구성과 발열,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플리커 현상 같은 건 어떻게 보증할 수 있습니까? 삼성 기술은 단순히 숫자를 넘어선 오랜 시간 축적된 노하우와 철학이 담겨 있다고 들었는데 저는 싸늘하게 그를 쳐다보며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부사장님, 저희는 감성이나 철학을 파는 회사가 아닙니다. 소비자는 오직 눈에 보이는 숫자를 믿습니다. 그리고 이 숫자는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죠. 모든 테스트 결과가 완벽하다고 보고되었어요. 심지어 경쟁사 패널을 분해하여 모든 회로를 분석하고 재설계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추상적인 철학에 의존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 오만함과 확신에 찬 태도의 이사회는 완전히 설득당했습니다. 특히 정부 고위 관계자는 리나 이사의 결정은 우리 국가의 기술 자립을 위한 획기적인 선례가 될 것이라며 저를 치켜세웠죠.
언론에서는 저를 중국의 기술 자존심을 세운 영웅으로 칭송하며 그녀의 결정이 회사를 탈한국화 모범 기업으로 만들었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했어요. 리나는 승리에 도취되어 자신이 아버지의 복수를 해냈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눈에는 스펙표의 완벽한 숫자만 보였고 그 이면에 숨겨진 한국 기술의 깊이를 완전히 무시했죠. 이것이 이후 벌어질 참사의 가장 큰 원인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신제품 출시 후 첫 주, 전 세계 각지에서 판매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는 보고가 저희 사무실로 쏟아졌어요. 저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역시 나의 판단이 옳았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로부터 며칠 뒤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경고는 기술 지원팀에서 걸려온 다급한 전화였어요. 이사님, 고객 불만이 100배 이상 폭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화면 깜빡임과 배터리 소모가 심각하다는 제보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초기 불량으로 치부했던 저도 곧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는 이미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죠. 화면이 지진난 것처럼 흔들려요. 햇빛 아래서 화면이 아예 보이지 않습니다. 1시간만 썼는데 배터리가 반이나 줄었어요. 라는 제목의 게시물들이 실시간으로 올라왔고 수많은 사용자들이 분노와 좌절을 토로했어요. 한 유명 IT 유튜버는 신제품을 플리커, 괴물이라며 비난하는 영상을 올렸고 그 영상은 순식간에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하며 전 세계로 퍼져나갔죠. 저희 독단적인 결정이 회사를 망쳤다는 내부 비난이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가장 치명적인 것은 주요 파트너사들의 반응이었어요. 미국의 대형 유통업체는 품질 보증 문제를 이유로 이미 납품된 물량을 전량 반품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유럽의 이동통신사는 이런 수준의 제품은 우리 고객들에게 판매할 수 없다며 계약 파기를 선언했죠. 심지어 정부에서 저를 칭찬했던 고위 관계자도 태도를 바꿔 국가 기술 자립의 명분을 훼손했다며 저에게 책임을 물었습니다. 오직 숫자에만 의존했던 저의 오만한 결정은 결국 눈에 보이지 않는 품질, 즉 한국 기술의 진정한 가치를 외면한 결과였어요. 신제품의 실패는 단순한 제품 결함을 넘어 회사의 신뢰도와 명성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참사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텅 빈 회의실에 앉아 산더미처럼 쌓인 반품, 서류와 계약 해지 통지서를 보며 제가 저지른 엄청난 실수를 뒤늦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회의실의 문이 굳게 닫혔습니다. 신제품 실패에 대한 긴급 이사회 회의. 그러나 저를 제외한 모든 임원들의 시선은 이미 저를 향한 비난과 경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의 유일한 아군이라 믿었던 왕회의 부사장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이것은 단순한 제품 결함이 아닙니다. 리나 이사 개인의 오만함과 독단적인 결정이 불러온 명백한 재앙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과거의 불안함은 온데간데 없고 승리에 찬 냉기가 서려 있었죠. 왕회의는 자신이 사전에 경고했음을 강조하며 저희 회의만을 정식으로 상정했습니다. 임원들은 하나둘씩 고개를 끄덕였고요. 저희 뒤에 있던 정부의 힘도 이제는 저를 향한 칼날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 검은 양복을 입은 정부 관계자가 제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냉랭한 표정으로 서류 한 장을 건네며 그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리나 첸 이사, 당신은 국가 기술 자립이라는 대의를 훼손했습니다. 위원회는 당신의 회사를 한국 의존도 감축 시범 기업으로 지정합니다. 6개월 내에 한국 부품 비중을 30% 이하로 줄이십시오. 이것은 제안이 아닌 명령입니다.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요구였죠. 이미 주요 부품 공급망이 붕괴된 상태에서 대체 부품을 찾는 것은 회사를 아예 해체하라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사방에서 압박이 조여왔습니다. 제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MIT 학위도 수많은 성공 프로젝트도 이제는 저를 비웃는 조롱거리가 되었어요. 동료들은 저를 피했고 예전에는 존경의 눈빛을 보냈던 후배들은 이제 불만과 경멸을 담은 시선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가족에게 가해지는 압박이었습니다. 정부의 조사는 제 가족에게까지 미쳤고 아버지께서는 다시 한번 고통스러운 과거의 그림자를 마주해야 했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밤 눈물로 기도하며 딸의 안위를 걱정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어요. 성공과 명예, 그리고 사람들의 신뢰까지. 그녀의 마음속에는 오직 배신감과 절망, 그리고 아버지의 실패를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다는 끔찍한 좌절감만이 남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화려한 도시의 불빛들이 마치 그녀의 초라한 현실을 비웃는 듯했어요.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직 한 가지 방법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멸시했던 나라, 한국으로 직접 가서 무릎을 꿇는 것이었습니다. 절망에 빠진 저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한국으로 향했어요. 제 머릿속에는 여전히 과대평가된 한국 기술이라는 편견이 굳게 자리 잡고 있었죠. 비행기에서 내린 저는 최첨단 기술로 지어졌다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예상했던 복잡하고 혼잡한 풍경 대신 저를 맞이한 것은 숨 막힐 정도로 깨끗하고 질서 정연한 공항이었어요. 모든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었고 사람들은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그녀는 혼란스러웠어요. 이게 정말 그 한국이라고? 공항철도를 타고 도심으로 향하는 동안 저희 혼란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지하철은 약속된 시간에 정확히 도착하고 출발했어요. 열차 내부는 조용했고 사람들은 스마트폰으로 각자의 할 일에 집중하며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빽빽하게 들어선 고층 빌딩과 깨끗하게 정돈된 거리가 한눈에 들어왔죠. 그녀의 눈에 한국은 그저 기술만 발달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시스템적으로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거대한 기계 같았어요. 하지만 그 기계는 차갑지 않았습니다. 시민들의 질서 의식과 서로에 대한 존중이 그 기계를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힘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의 편견은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지도를 확인하려 했지만 스마트폰 배터리가 방전되어 버린 것이었어요. 당황해하며 두리번거리는 그녀에게 한 나이 지긋한 할머니가 다가와 말을 건넸습니다. 아가씨, 어디 가려고 그러우? 길 잃었나 봐. 리나는 서툰 중국어로 도움을 청했지만 할머니는 그녀를 한참 바라보더니 주머니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할머니는 익숙하게 음성 인식으로 길을 찾고 QR코드를 통해 가까운 충전소의 위치를 알려주었어요. 리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첨단 기술을 모른다고 생각했던 연로한 분조차 최신 기술을 일상처럼 사용하고 있네. 그 순간 리나는 깨달았어요. 그녀가 그토록 중요하게 여겼던 숫자는 결국 결과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철학과 시스템의 총합이었어요. 정시 운행되는 지하철은 그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시민이 약속을 지키는 사회적 신뢰의 산물이었습니다. 깨끗한 거리는 단순히 청소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을 소중히 여기는 시민의식의 반영이었습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거대한 한국이라는 문화와 철학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어요. 절망과 희망이 뒤섞인 감정으로 리나는 삼성의 연구소에 도착했습니다. 거대하고 현대적인 건물 앞에서 그녀는 잠시 멈춰섰어요. 과연 이들이 나를 도와줄까? 아니, 그 전에 나를 받아주기라도 할까? 수많은 언론과 경쟁사들의 비웃음 속에서 여기까지 온 것이 후회스럽기도 했어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출입증을 찍고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녀를 맞이한 것은 차갑고 사무적인 분위기 대신 조용하지만 뜨거운 열정으로 가득한 연구실이었습니다. 복잡한 기계음 사이로 사람들의 진지한 대화가 오고 갔습니다. 그녀의 앞에 박준혁 엔지니어가 나타났습니다. 조력자 박준혁은 TV에서 보던 화려한 기업 임원들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는 소박한 차림의 안경을 쓰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깊고 총명했어요. 리나는 고개를 숙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려 했지만 박 엔지니어는 그녀의 말을 가로막았어요. 리나 이사님,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문제의 원인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는 리나를 첨단 현미경 앞으로 이끌었습니다. 현미경 화면에는 저희 회사가 만든 패널의 회로가 확대되어 보였어요. 육안으로는 완벽해 보이던 회로에는 미세한 불순물과 불안정한 연결 부위가 곳곳에 드러나 있었습니다. 박 엔지니어는 자신의 회사가 만든 패널을 현미경에 올렸습니다. 그러자 화면에는 잡티 하나 없이 깨끗하고 완벽한 회로가 나타났어요. 여기, 이 작은 점 하나가 전체 회로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결국 플리커 현상을 유발합니다. 저희는 이 1%의 불량률을 없애기 위해 수백 명의 엔지니어가 밤샘 작업을 합니다. 스펙은 숫자일 뿐이지만 품질은 철학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리나의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그는 이어 품질 보증팀으로 그녀를 안내했어요. 거대한 자동화 라인 옆에는 수십 명의 직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완제품 패널을 일일이 손으로 검수하며 작은 흠집 하나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 돋보기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리나는 믿을 수 없었어요. 이런 첨단 기술 시대에 사람이 직접 눈으로 확인한다고?
박 엔지니어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기계는 숫자를 읽지만 인간은 진심을 담습니다. 마지막 1%의 완벽함은 기계가 아닌 사람의 손에서 완성됩니다. 이 작은 흠집 하나가 소비자의 불편함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리나는 자신이 그토록 멸시했던 한국 기술이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무수한 노력과 장인정신, 그리고 인간에 대한 깊은 존중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녀의 오만함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어요. 그녀는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눈에 가득 고인 눈물만이 그녀의 복잡한 심경을 대변하고 있었습니다. 해이만이 상정된 이사회 회의장. 왕웨이 부사장의 얼굴에는 이미 승리자의 미소가 걸려 있었어요. 리나의 자리는 이미 공석이 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임원들은 리나의 등장을 기다리며 긴장 속에 앉아 있었죠. 왕웨이는 자신의 연설을 시작하며 리나의 독단적인 결정을 맹렬히 비난했습니다. 단 한 사람의 오만이 우리 회사를 파멸로 이끌었습니다. 이제는 그 책임을 물을 때입니다. 저는 리나 첸 이사의 즉각적인 해임을 제안합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리나가 들어섰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초췌했지만 그 눈빛은 예전과 달랐어요. 절망 대신 굳은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왕웨이는 그녀를 향해 싸늘하게 비웃었습니다. 리나 이사,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러 오셨군요. 리나는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자리에 앉아 이사들 앞에 작은 스마트폰 하나를 꺼내 놓았습니다. 잠시만 시간을 주십시오. 이것은 지난 한 달간 저희 팀이 개선한 새로운 프로토타입입니다. 임원들은 의아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어요. 왕웨이는 코웃음 쳤습니다. 겨우 그깟 걸로 상황을 뒤집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리나는 미동도 없이 준비된 시연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기존 제품과 개선된 제품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기존 제품은 밝기 조절이 불안정했고 배터리는 빠르게 소모되었죠. 반면 리나가 꺼내놓은 새 제품은 30분 동안 밝기가 일정하게 유지되었고 배터리 소모율은 22%나 향상되었어요. 가장 충격적인 것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플리커 현상이 90% 가까이 감소한 것이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임원들은 경악했습니다. 왕웨이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굳어졌습니다. 리나는 조용히 말했어요. 스펙은 같지만 품질은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저희는 한국 기술을 모방하려 했지만 그들의 기술은 단순한 회로가 아니라 철학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철학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녀는 중요한 서류를 꺼내 보였습니다. 이것은 삼성과의 정식 기술 이전 계약서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협력을 얻었고 이를 통해 정부의 한국 부품 비중 축소 명령까지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사회는 술렁였습니다. 리나가 해임 위기에서 극적으로 반전하며 회사를 구원했다는 사실에 모두가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신제품이 성공적으로 출시된 후 리나 첸은 세계 IT 컨퍼런스에서 가장 주목받는 연사로 초대되었어요. 전 세계 언론의 카메라가 그녀를 향하고 수많은 IT 전문가들이 그녀의 연설을 듣기 위해 숨죽였죠. 그녀의 표정은 더 이상 오만하지 않았습니다. 단상에 선 그녀는 조용하지만 힘 있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저는 오늘 저의 가장 큰 오만과 가장 큰 실패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저는 한국 기술을 것만 화려한 모조품이라 생각했습니다. 아버지의 실패가 남긴 뼛속 깊은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오만함은 결국 저를, 그리고 저희 회사를 파멸 직전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녀의 진솔한 고백의 장내는 숙연해졌습니다. 리나는 이어 자신이 한국에서 겪었던 경험, 깨끗하고 질서 정연한 도시와 첨단 기술을 일상처럼 사용하는 시민들의 모습을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박준혁 엔지니어를 만나 품질은 철학이라는 깨달음을 얻었던 순간을 회상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빛을 설계하는 철학을 배웠습니다. 스펙은 숫자일 뿐이지만 그 숫자를 완성하는 것은 마지막 1%까지 완벽을 추구하는 장인정신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후회와 함께 진심으로 존경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신제품은 출시와 동시에 전 세계에서 폭발적인 판매량을 기록했고 특히 압도적인 품질에 대한 찬사가 쏟아졌습니다. 중국 정부는 리나의 공로를 인정해 그녀의 회사에 국가혁신상을 수여했어요. 회사의 임직원들은 더 이상 왕웨이 부사장이 아닌 리나를 진정한 리더로 존경했습니다. 회사 로비에 걸려있던 기술 자립이라는 슬로건은 조용히 내려졌고 그 자리에 새로운 슬로건이 걸렸습니다. 한국이 힘을 줍니다.
한국 기술과 문화에 대한 적대심을 가졌던 한 엘리트가 겸손과 존중을 배우고 성찰하는 모습을 통해 한국이 세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메시지를 전달하며 스토리를 마무리했어요. 지금까지 한 중국인 여성 임원의 충격적인 고백을 들어보셨습니다. 한국 기업이라고 무시했다가 회사 전체가 무너질 뻔한 이야기 어떠셨나요? 게다가 그 배후에 숨어있던 거대한 음모까지. 정말 국제사회는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정글 같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진짜 실력과 세계적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죠. 삼성 하나만 있어도 기업이 생존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셈이니까요. 오만함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 그리고 겸손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해주는 이야기였습니다. 다음에도 더 놀라운 감동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